안녕하세요. 갓생을 살고 있는 직장인 갓직입니다. 이제는 자소서 쓸 때 어디 가서 막막하다는 소리 안 하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소개서 열심히 써서 보여줬더니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라는 말만 들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대단한 스펙 하나 없어도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자소서 잘 쓰셨다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입도 경험에서 쓸말 뽑는 방법 포함해서 자소서 작성할 때 필수적인 4가지뿐만 아니라 과장년 10년차 직장인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배워두시면 앞으로 자소서 쓰실 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면접까지 대비가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가장 좋은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독성이 좋은, 화려한 스토리나 특별한 경험이 표현된 중요하긴 한데요. 가장 좋은 자소서는 바로 면접을 염두에 둔 자소서입니다. 여러분, 자소서와 면접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소서는 면접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면접 보기 전에 읽게 되죠. 중소나 중견기업에서는 여러분의 자소서를 읽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면접 보게 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자소서를 평가한 사람과 면접 보는 사람이 다르지만 면접관들은 면접 보기 전에 여러분의 자소서와 이력서를 읽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내가 서류 제출에 급급해서 면접관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만한 내용으로 자소서를 채워 제출했다면 운 좋게 서류 합격이 되어서 면접을 보게 되어도 면접관들이 자소서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질문할 게 별로 없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을 받게 되거나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강조하지 못한 채 면접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면접관들의 이목을 잡아당기는 자소서를 작성했다면 면접에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나의 장점들을 충분하게 어필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겠죠. 따라서 면접관이 여러분의 자소서와 이력서를 기반으로 질문한다? 그럼 여러분은 자소서를 잘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자소서는 어떻게 쓰느냐? 바로 2갈씩 작성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갈씩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2갈씩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제대로 쓰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소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 같나요? 대부분 과장에서 차장급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직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10년 이상 문서 작업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2갈씩입니다. 보고서의 첫 몇 문장만 읽어도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핵심이 뭐야가 바로 나오게 글을 써야 하죠. 이런 작업을 10년 이상 해온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쓰냐고요? 실무자가 보고서를 올리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관리자급이죠. 관리자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이메일과 보고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하루에도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미괄식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있다? 그럼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2갈식으로 쓸 것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장 실무진들끼리 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미괄식으로 구구절절 메일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도통 모를 때가 있어요. 따라서 모든 문서 작성의 핵심은 2갈식인 거죠. 자, 그럼 2갈식은 어떻게 쓰느냐? 보고서 쓰듯이 중요한 내용, 주제부터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건 미괄식으로 작성된 형식인데 저는 대학교 3학년 시절 마케팅 공모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팀은 MZ세대를 위한 친환경 화장품, 그래서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걸 2갈식으로 바꿔보면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역량을 바탕으로 마케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갈식으로 중요한 내용을 쓰니까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한데요. 다음은 저는 성격이 매우 꼼꼼한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준비물을 챙기거나 숙제를 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걸 다시 2갈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세부 수치의 정확성을 끝까지 검증하여 오류를 0%에 수렴하게 만드는 철저한 데이터 관리 역량이 저의 강점입니다.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드릴게요. 보여지는 예시와 같은 미괄식을 2갈식으로 바꿔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은행에 다니며 금융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에서 땡땡땡 회사의 디지털 퍼스트 혁신 전략에 기여하고자 학부 논문 수준의 사용자 경험 연구와 투자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바로 느껴지지 않나요? 앞에 한두 줄만 읽어도 바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느껴지고 주의가 집중되는데요. 미괄식으로 작성하면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가 자꾸 맴돌고 그래 집중이 안 되니 꼭 2갈식으로 작성하시길 바랄게요. 자, 면접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도 알겠어. 2갈식으로 써야 하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전 경험이 없는데요? 저는 알바 경험도 없고 인턴은 당연히 없어요. 도대체 뭘 써야 하죠? 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방법은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원하는 건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회 경험이 있으면 좋죠. 사회 경험을 하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봤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경험 그 자체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사회 경험이 없더라도 학점이 나빴는데 잘 받기 위해 노력했다든지
있다든지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봤다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런 경험들에서 도전, 열정, 분석력 등의 키워드를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대생인데 제가 잘 모르는 경제학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수업을 녹음했고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인문계생들과 경쟁해서 결국 A+를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각종 AI 툴을 활용해서 녹음하고 대본 추출, 요약까지 하는 분은 많은 것 같은데 저의 대학생활 때는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어플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험을 생소한 지식도 섭렵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으로 포장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예시처럼요.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며 나를 타인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서술하세요. 땡땡땡 입사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저는 교양과목 선택 시에도 학점받기 유리한 수업이 아닌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자는 제 기준에 부합하는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생으로서 생소한 경제, 역사 지식을 쌓고자 관련 과목들을 수강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과 경쟁하기 힘들었지만 수업을 녹음해 반복적으로 듣는 노력을 하면서 해당 학기 7과목 중 6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도적으로 도전하는 저는 땡땡땡 입사도 같은 맥락에서 선택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내가 처음 접해보는 일도 빠르게 학습하고 습득해서 처리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먹혔던 거죠. 정말 별거 아니고 이런 경우 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 사소한 경험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의 차이인데요. 결국에 회사에서는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갖고 계신 경험에서 문제 해결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만약 공대생인데 프로젝트 입상한 경험이 있으면 공학적 지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휘한 끈기, 열정도 따로 키워드로 뽑아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만 깨달으시면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렇게 내 경험 속에서 키워드를 뽑으셨다면 이제 좀 더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예쁘게 포장하자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노하우, 나머지는 수치화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원자가 열심히 했습니다. 소통 능력이 좋습니다. 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소서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나만의 방식을 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나만의 방식이 바로 여러분만이 말할 수 있는 노하우인 거죠. 저는 소통력이 있습니다를 저는 데이터 기반 소통력이 있습니다로 바꿔보세요. 그냥 소통력과는 다르지 않나요? 여기에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뒷받침해서 설득하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치화입니다. 수치화를 왜 하느냐? 바로 여러분의 성과의 척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엑셀 매크로를 만들어서 과제 작업 처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제가 엑셀 매크로를 만들어서 과제 작업 처리 시간을 1시간 단축했습니다. 땡땡 방법을 적용한 결과 파일 크기를 줄였고 렉 걸리는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땡땡 방법을 적용해서 데이터 용량을 1GB에서 200MB로 약 80% 줄였더니 구동 시간이 1분에서 10초로 줄었습니다. A 공모전에서 설문조사 응답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A 공모전에서 A 방법을 도입해 응답률을 50% 올렸습니다.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물을 수치로 표현하세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일도 잘합니다. 너무 과장 같다고요? 직장인에 있어서 내 성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표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안타깝게도 인정을 잘 못 받죠.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할 때부터 여러분의 과거 성과를 이렇게 정리하는 데 익숙해지시면 입사 후에 여러분의 업무를 정리하고 성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 다른 사람들을 피드백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토대로 자소서 작성하는 핵심 노하우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전에는 코멘토라는 어플에서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했었어요. 그중 어떤 간절해 보이는 지원자는 오픈 카톡방에서 피드백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 간절해 보이는 모습이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내용처럼 그분이 갖고 계신 좋은 점들을 이끌어드렸고 결론적으로 이분은 지금 대기업에 합격해서 잘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내용 적용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